안녕하세요. 아봄입니다. 저는 오늘 신장이랑 췌장이식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어요. 가장 설명 좀 드릴게요. 어머님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이요. B형이세요? 아, 혈액형 다르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지금 기증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혈액형 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네, 주변에 없네요. 없고, 주변에 없고. 아버님이세요? 아버님도 혈액형이 안 맞고. B형이고 두 분 다? 아, 그렇구나. 우선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식의 장단점도 알고 해야 돼. 무조건 이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도 투석보다는 나으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나중에 제1형 당뇨니까 가족 이식이 혹시 안 되면 대기자로 등록할 때 신장 췌장 동시로 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네. 네. 아니면 가족 이식을 하게 되면 췌장만 여사들 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했을 때 또 올려놓고 가족 이식 이후에 췌장 이식을 또 받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1형 당뇨이기 때문에. 혈액형이 지금 문제는 이제 O형인데 B형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죠. 혈액형이 안 맞으면 그냥 이식은 원래 못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 탈감작 치료라고 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하게끔 만드는 치료가 생겨서 이걸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O형은 B, A 항체를 다 갖고 있어요. 혈액형 B가 들어와도 문제, A가 들어와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B형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B 항체가 내 몸 안에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그거를 동종응집소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그 몸 안에 B 동종응집소가 얼마야 숫자로 저희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식이 안 돼요.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검사를 이제 해봐야 돼. 몸 안에 B 항체가 얼마나 많아? A는 얼마나 있어? 근데 지금 우리 다 B밖에 없으니까 이제 B가 중요해요. 이제 그게 높아. 근데 숫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1024라는 수치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1024면 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에서 낮게는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술하는 기준은 32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못해. 32가 딱 나오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거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O형이 검사를 하면 항체가 높은 편에 속해요, 통계적으로. O형은 좀 항체가 많아, A, B 항체가. 근데 높으면 이게 떨어지는 기준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무턱대고 떨어질 때까지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환자도 위험해. 그래서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수치만큼 안 떨어지면 그냥 이식을 강행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해요. 치료만 하고 끝날 수도 있나? 그것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오늘은 혈액형 항체 검사 하고요. 근데 그게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1024면 안 할 거예요. 다른 기증자 찾아볼래요 할 수도 있죠. 같은 O형.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우리는 그래도 어머님이랑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같이 검사를 같이 매칭하는 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높아도 한 2주 동안에 몇 번만 돌게 탈관작 치료를 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추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64나 막 여기서 막 쫙 고정돼갖고 안 떨어져.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 이게 혈장교환술이 이 주사뿐만 아니라 혈장교환술이라는 이거 투석하듯이 지금 투석하잖아요. 기계가 비슷하게 생겼어, 기계가. 투석하는 기계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고, 항체를 제거하는 기계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혈장 안에 있는 그 비항체만 제거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투석, 하루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입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망가지거든요. 이게 혈액응고 수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도 안 돼서 막 삭감도 되고 하니까 이제 병원도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나빠지는데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서 안 되면 못 하는 걸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해봐야 할 건지 말 건지 높았을 때 과연 내가 할 거냐 그걸 결정해 주셔야 되고, 안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뭐 아예 대기자 등록하고, 아니 O형이 없으면 그냥 있어 봐야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식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입원장을 주셨죠. 입원실 나면 입원해갖고 3박 4일 정도 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입원했을 때 그 내분비내과도 가서 진짜로 제1형 당뇨가 맞는지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췌장이식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이때 같이 볼 거예요.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해도 돼. 동시대기자가 맞아. 적합해.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네, 오래 기다려요. 뭐 5년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췌장은 나이가 저희가 45세 이상이 되면 췌장 기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췌장은 노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대기가 길어도 우리가 맞는 적합한 내사자가 안 나오면 못해. 췌장은 특히 네, 특히 췌장은 뭐, 분비하는 예, 뭐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모든 장기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데 췌장은 좀 조금 더 젊은 사람으로 조정을 워낙 우리 센터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대기가 길어도 못 받는 거야. 뇌사자가 그 적합한 뇌사자가 나와야 되니까 건강하고 나이도 맞아야지 뭐 더 까다로워요. 결론은 그래요. 당뇨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은 이식 이후에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든 약으로든 어쨌든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저혈당 같은 게 자주 오나요? 꽤 와요. 꽤 와요. 그러면 이제 췌장 이식밖에 없어. 췌장 이식을 빨리 해서 이제 그 당을 빨리 컨트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1형 당뇨일 때는. 그래서 요거는 췌장 단독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동시 이식이 신장까지 받아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린다면 췌장 단독만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사자 조건만 웬만큼 좋으면 췌장 단독은 막 1, 2년 안에도 할 수 있어. 본인 컨디션만 좋으면.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고 회복이 빨리 되면 될수록 췌장 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지. 콩팥 수치가 정상이 돼야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최소 6개월은 저는 지나야 되고 신장이 이제 정상 수치가 돼. 그래야 췌장을 하지. 그럼요. 동시 이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뇌사자 이식이 동시 이식이 빨리 되면 동시가 제일 좋겠죠. 한 번에 한 사람한테 2개 장기를 한꺼번에 받는 게 좋지. 이 사람 거 받고 저 사람 거 받고 다 몸에서 얼마나 면역 형태들이 다양하게 생기겠어.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신장 췌장 동시 이식이 오래 빨리 안 되잖아.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예후로 봤을 때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막 뭐 10년 이상 기다려서 신췌장 동시를 받는 거랑 가족으로부터 신장을 받아서 컨디션 회복을 하고 췌장을 나중에 받는 거랑 봤을 때 예후가 이쪽이 더 좋아. 빠르고. 훨씬 컨디션이 좋아. 왜냐하면 투석에 계속 노출되면 몸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나빠진 상태에서 이식하면 예후도 안 좋거든. 그래서 투석을 오래 하면은 신장 이식 이식 성공률이 더 낮아지고.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지. 그리고 방광도 쪼그라들어. 나중에 그 방광을 써야 되는데 투석 오래 하면 이제 나중에 오줌을 못 만들어요. 그 신장이. 방광 쓸 일이 없어. 본인이 오줌을 안 넣으면 방광이 안 쓰는 장기는 퇴화가 돼. 그럼 나중에 이식하면 이 방광 써야 돼. 그럼 이거 늘리고 뭐하고 그거에 따른 합병증, 다양한 합병증이 더 생기고 혈관이 그 다음에 안 좋아져. 심장하고 혈관들이 이 요독 때문에 요독이 100% 빠지는 게 아니잖아. 20%밖에 안 빠지니까 오래 투석하면 할수록 예후가 나빠지는 거야. 제1형 당뇨인데 콩팥이 멀쩡했어. 그러면 췌장만 먼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막 멀쩡할 때 와서 제1형 당뇨 이식이면 췌장 이식을 해요. 너무 예.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게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무서워해. 그래서 췌장 단독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몰라. 아무튼 췌장 단독 이식은 그래서 저희도 몇 분 계시는데 행복하지. 콩팥 나빠지기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혈당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와갖고 막 쓰러지는데 인슐린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해야 돼. 근데 인슐린으로 조절이 잘 되면 안 해도 돼. 뭐 췌장 이식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이것도 평생 쓴다고 보장도 못 해. 근데 이런 저혈당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거 했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되니까 정말 몇 년을 쓰더라도 이게 좋은 거예요. 몇 년을 쓸지 아무도 몰라.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물 건너갔어.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고 췌장을 하고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 그래서 오늘 혈액형 부적합 왜 만든지 그것만 오늘 하고요. 혈액 검사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B형으로 갈 거냐 말 거냐 1024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말은 못해요. 근데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 1024라고 해서 저희가 안 돼요 라고 저희는 안 해요.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워크업 다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그걸 떨어뜨리는 거지 먼저 떨어뜨리고 검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떻게든 우리는 대기자료 등록도 할 거고 하니까 병실이 나면 무조건 입원해서 검사해서 가족이식도 생각해보고 뇌사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1024에서 어머님은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가족이식 안 할 거야 그럼 어머님은 검사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도 해볼래 그러면 검사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결정하자고요. 네. 그럼 되겠죠. 네. 그 이후 그래서 결정이 되면
두 분이 언제 와서 교차 반응 검사 할지 하루만 시간 내서 왔다 가도록 그렇게 조율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찍 이식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수혈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셔서 없다고 했더니 제 A형과 B형 항체 수치가 최고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 이런 경우 치료를 해도 몸만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결국 수술이 취소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하시고요. 물론 제가 원하면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건 포기하고 뇌사자 대기 등록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월 19일에 입원해서 대기자 등록 전 종합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길이 진짜 봄 되면 봄에 벚꽃이 다 피거든요. 그럼 완전 벚꽃 터널이 돼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봄에 여기 차가지고 이렇게 달릴 때 와 진짜 이뻐서 사진을 항상 찍거든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사진 찍으면 그 눈에 담는 거만큼 사진은 담기지가 않아서 진짜 이거는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벚꽃 터널. 벚꽃은 안 폈어도 이 길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도 조금 힐링이 돼요. 여기가 방시옹. 맞습니다. 이 혼자 있기도 너무 좋다. 혼자 이렇게 제대로 온 건 처음인데 좋네요. 여기 고양이 성지예요. 너무 이쁘죠? 이게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위에서 보면은 이 뻥 뚫린 호수가 딱 보여서 진짜 이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호수 쪽 자리를 잡았는데 나무에 가려져서 다 안 보이네요. 저기 냥냥이들이 있어요. 여기 쟤 너무 귀엽다. 혼자 뭐해? 너무 귀여운데요? 혼자 신난 건가? 어머,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사실 매일 기도하면서도 부모님과 신장이 잘 맞게 해달라고는 차마 기도를 못했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주려고 하시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장기를 받는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높아서 이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부모님 것을 못 받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심장이 답답해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인생의 절반을 아팠고 이렇게까지 될 거였다면 혈액형이라도 O형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이식받는 입장에서 제일 불리한 O형이고 다른 항체 수치까지 최고라 치료도 힘들다는 사실에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심장이 짓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혼자 카페 가고 밥 먹는 걸 잘 못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무턱대고 혼자 카페에 와봤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카페이기도 하고 평일이라 한적해서 혼자서도 편안하게 즐겨버렸네요. 혼자 카페에 있으니 청승맞나 싶었는데 오히려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처음보다 이 상황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정신줄 놓지 않고 일단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십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